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생존조차 힘들어지는 중국 청년들 35세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인 고갈되는 중국 연금 영상에서 잠깐 나왔죠. 35세의 저주는 35세 전후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취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 시에도 연령 제한이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취업 난과도 연관이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입보다 임금도 더 줘야 하고 가정이 생겨 초과 근무를 시키기도 좀 애매하니 35세쯤 되면 해고해버리는 것이죠. 중국 관영기관이 발간한 보고서조차 35세 저주가 보편적 현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택시기사와 배달기사를 보면 30대 중반이 제일 많은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30대 중반은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다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으며 역량을 갖춘 시기인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5세의 저주 현상은 특히 빅테크 기업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느 나라와 비슷하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화웨이, 비아디,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같은 기업에서는 다른 직종 대비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죠. 정확히는 젊은 인재입니다. 35세가 넘은 직원들은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퇴출당하니까요. 실제로 현재 대다수의 중국 빅테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타업 중에 비해 확연히 낮은 편이죠. 일례로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업체인 핀더더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27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바이두의 리엔융 창업자 겸 CEO는 공개 서한을 통해 근무자들을 더 젊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게 비단 경영자들의 생각만도 아닙니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메이투안에서 근무했던 전 영업 관리자는 20에서 30대는 대부분 에너지가 넘치고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몸이 늙기 시작하면 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빅테크 기업에서 시작된 35세의 저주는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인기를 끈 글을 보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죠. 편의점 구인공고의 자격 요건도 35세 이하이다. 이 나이에 해고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다.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을 제외하며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40대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는 손에 꼽는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도 많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안정된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곳은 예외인 듯하다. 지금 지어링허우는 바링허우가 무자비하게 해고되는 것을 보고 있다. 아마도 내일은 링링허우가 지우링허우의 퇴직을 보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5세 이상의 사람을 뜻하는 고령 청년이라는 단어도 생겨날 정도가 되었죠. 서점에는 35세 마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다, 35세 이전에는 규칙을 따르지 말라 등의 책이 가득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35세는 하나의 분기점처럼 되어버렸죠. 어쩌다 이런 일이, 어쩌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걸까요? 사실 중국의 취업연령 제한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35세의 저주 현상의 뿌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경제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이 활약해줘야 할 시기였죠. 이건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은 개혁개방인데 공직사회가 과거와 같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중국 정부는 공직자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 젊은 인재 등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국가공무원 임용 규정에 35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을 명문화했죠. 노년층 위주의 정치 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고용시장에서 35세 규범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기업과 기관이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생겨났고 35세가 넘으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흔해졌죠. 일찍이 2001년부터 베이징의 한 대형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2000여 개의 회사들이 일제히 35세 이하만 채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확 와닿는데 당시 35세 이상 구직자는 2.5명이 일자리 1개를 두고 경쟁했고 3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반대로 일자리 2개가 구직자 1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35세 이하일까요? 당시 회사들은 젊은 사람이 신체 조건도 좋고 가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풀어서 해석하면 나이가 차면 굴려먹기 힘들다라는 말과 같죠. 급격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가장 큰 요소가 저렴한 노동력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앞서 나온 가정과 자녀가 생겨 초과 근무를 시키기도 좀 그렇고 오래 다녔으니 돈도 좀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어차피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명분도 분위기도 있겠다. 굳이 나이 든 사람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굳혀져 사실상 문화처럼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분위기는 문화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있습니다. 의뢰그랬듯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당연한 것이기에 반발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문제였지만 분위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공론화가 안 되었죠. 중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청소부여도 배달부여도 기회만 잘 잡는다면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농민공같이 애초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 계층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여론을 만들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찌저찌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35세쯤 해고당해도 나이 때문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황이나 처지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당연히 말 안 해주고요. 35세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게 된 것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입니다. 당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또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SNS가 생겨나면서 35세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이른바 996 근무제도 이 시기에 등장한 문화입니다. 996 근무제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996 근무제를 견디려면 엄청난 체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니 젊고 가정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을 노골적으로 원하게 되었죠. 중국의 업계 관계자는 35세는 확실히 하나의 문턱이고 그 나이를 넘긴 엔지니어 중 소수만 간신히 임원 승진 등의 길을 얻지만 대부분은 그 직전에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잠깐 나왔듯 기업들은 굳이 이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019년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은 관리직이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더 열정적이고 젊은 인재 새 동료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의 쇼폼 비디오 플랫폼인 콰이쇼우 역시 30대 중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수가 2021년 말 28,000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16% 감소했는데 해고 대상의 대부분이 30대 중반의 직원이었죠. 해외 투자자들은 이걸 중국 시장의 매력으로까지 느꼈습니다. 비용 절감이 확실하니까요. 이렇다 보니 35세 이전까지는 회사의 자산이지만 35세 이후로는 비용이 된다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IT 쪽이 가장 정도가 심할 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고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 시장까지도 퍼져 있죠. 전문 기술이나 경험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별이 덜한 편이지만 이들 분야에서도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연차가 높은 직원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심하고요. 2019년쯤 되자 중국 인터넷을 시작으로 외부 언론에까지 35세 저주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과 해고가 이어지자 35세를 앞두거나 지난 직장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었죠. 2020년 3월 이후 구직시장 동향을 보면 35세 구직자의 62.9%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고 절반가량이 소비 수준을 낮출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80.1%는 취업 실패 원인으로 연령 제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죠. 현재 중국 정부가 집중하는 건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거든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전 세대가 아이들을 전부 대학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매년 수백만 명의 대졸자, 석사, 박사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에 1000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게 청년들의 인건비가 싼 이유이기도 하죠. 공급이 너무 많으니 너도 나도 낮은 돈에도 일하겠다고 달려드니까요. 2025년 중국 공무원 시험인 국가고시 궈카오에는 취업난에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39,000명을 뽑는데 340만 명이 지원했죠. 2025년 3월 기준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6.5%에 달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는 아니죠. 중국 통계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높습니다. 2023년에는 실업률이 높아지자 통계 발표를 중단한 적도 있었죠. 당시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교수는 중국 청년 실업률 통계는 과소평가됐다면서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실업률 통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지만 심지어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현실 취업시장은 다를 바가 없었고요. 가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성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귀향해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취업 준비생도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했다면서 농촌 출신 대졸자가 도시에서 취직하지 못한 경우도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 실업률은 적어도 30%는 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혹시 우리와 비슷하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대졸자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연봉이 낮은 직장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실업률이 아예 높아져 버리니까 경력 학력 무관인 경비원을 뽑는데도 대졸자들이 몰려들 정도죠. 대졸자가 아니라 허거집 종업원이 금융학 석사 출신이고 2020년에는 대학 경비원 채용 공고에 석사 이상만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니까요.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너무 많아서 검색만 간단히 해봐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중국은 이미 거리마다 대학생들로 넘쳐난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수보다 많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높은 실업률은 그대로 저출산과 국가경제, 무엇보다 사실상 독재인 시진핑에게는 여론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여론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들이 SNS를 통해 여론을 만드니까요. 기업도 35세 이상은 꺼리고 청년층을 선호하고 정부도 청년층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니 35세는 분기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외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보조금까지 주는데 진짜 청년을 안 뽑을 이유가 없죠. 물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단순 업무나 저숙련 직무에 신입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35세 전후의 근로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이유로 해고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중국의 현행 법률에는 연령차별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거든요. 1995년 시행된 노동법과 2008년에 시행된 취업촉진법에 민족, 인종, 성별, 종교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만 연령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사실상 중국의 35세의 저주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렇기에 더 개선하기 힘든 문제이죠. 그리고 35세의 저주는 사회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30대 중반이 되면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못 낳죠. 35세 이후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애 낳아봐야 고생만 물려줄 뿐이라는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 현상이 해결 안 되고 이어지면 노인 빈곤도 훨씬 심해지게 되죠. 안 그래도 중국도 연금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노인 빈곤까지 극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 사회가 지옥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법으로서 제도로서 이점을 주는 정책으로서 뭐 많긴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들죠. 경제가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거나 일자리가 엄청 많아지면 되는데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지금 노동시장 공급 과잉의 이유가 제로 코로나 정책 시절에 중소기업이 400만 곳 이상이 파산해버린 탓이 크고요. 중국의 난제 35세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